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철학적 주제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철학자분들이 주로 네.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답을 내놨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이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저보고 흑돼지다. 뚱뚱보다 이렇게 놀리거든요. 네. 저는 흑돼지인 것 같아요. 네. 아빠는 흑돼지 하면서 노래 너무 슬퍼요. 슬프죠. 네. 뚱뚱하고 살쪘다고. 예상 못한 대답이에요. 흑돼지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듀스 예전의 노래 중에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네, 그 노래가 있죠.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그 노래가 바로 제가 항상 궁금한 점입니다. 가끔 내가 이 큰 세상에 정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도 모르고 이런 치열함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좋아지네요. 점점 좋아지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그냥 명선이에요. 전 명선이고 명선이. 그냥 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잘 이런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은 전 너무 좀 답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어려워요. 그럼 우리 어려워. 미진 아나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넌 누구예요? 당신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뭐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아주 어여쁜 예뻐요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을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적 건강은 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것, 즉 나의 생존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죽음을 극복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사랑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요? 예, 그 에너지라는 게 충만하고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느끼고요. 이 기쁨은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 자신을 찾으러 갈 때, 그때 에너지가 샘솟게 돼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창현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또 마지막 네 번째 강연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뭐 이번 주는 뭐 영적 이런 거라 좀 약간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어려운 건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저희를 뭐 영적인 존재로 만들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사님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라이브 센스 있으십니다. 명선이랑 살려야지. 저는요. 살리고 있어요. 저는 0점을 좋아하고요. 네. 해주세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 사람아. 네. 영 아니다. 아 정말. 네. 점점을 못 찾고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제 사회적 건강은 그 개인이 조금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영적 건강은 그 커진 거 안에서 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상당히 개인적이면서도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주제의 이제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듣기 전에 네. 저는 사실 개그맨이다 보니까 저의 보람은
제가 웃긴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빵 터지고 웃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그럼 우리 약사님은 어떤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보람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내가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경험은 언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저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의식이 뭔가가 조금 바뀌었을 때. 예.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 바뀌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무언가가 좀 바뀌었을 때, 네. 그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요. 네. 아니 바뀌셨어요. 정말 바뀌셨어요. 네, 지금 네, 그런 네. 이유라면은 지금 충분히 보람을 느끼셔도 되는 게 네.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 전까지 예. 이전 강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참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모든 거를 아름답게만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만큼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가 생길 때, 사실 변화라는 건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저는 그만큼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이제 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영적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영적 건강의 가장 큰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 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로써 나는 어떤 누구야 라는 거는 어떤 형태가 갖춰진,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틀을 만들고 나면은 나는 항상 그 틀을 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틀을 만들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누구야 이렇게 딱 규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즉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게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가 더 맞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알죠. 네. 나중에 이제 종 뭐 치면 그 살려주겠다 했는데 이제 까치가 맞습니다. 종을 몇 번 이건 치잖아요. 제가 거의 뭐 10대 초반에 동화책에서 읽었던 그런 네, 내용인데요. 네. 아직도 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 이 얘기를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지나가는 길을 가던 나그네가 어디서 이제 까치가 막 이렇게 울고 있길래? 있는 걸 봤더니 이무기가 구렁이가 그 까치 둥지에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까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위를 이제 위협적으로 돌면서 막 이렇게 소리만 내고 있는데 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지나가는 선비 나그네가 활을 탁 꺼내서 이무기를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까치가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보람차게 이제 계속 길을 갔는데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느 그 집에 인가가 뜸한 집에 하나 딱 있어서 갔더니 그래서 하룻밤 좀 묵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웬 여자분이 오늘 사실은 남편 상을 당했는데 그렇지만 뭐 한 방 한 칸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 그 선비가 자고 있는데 자다가 뭔가 느낌이 있어서 탁 깼더니 쎄서 느낌이. 온몸에 이제 구렁이가 몸을 딱 감고는 잡아먹을 듯이 탁 노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가 낮에 죽였던 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남편을 죽었다. 아이고. 우리는 실제로는 돌을 닦아서 용이 되려고 이렇게 하던 건데 바로 이제 며칠 안 나고 바로 오늘 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은 이렇게 죽었다. 아유. 나도 이제 용이 되지 않고 남편의 이제 원수를 갚을 거다. 다만 저기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3번 땅 울리면 자기가 승천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승천하기 전에 나는 복수를 할 거다. 그러면서 딱 잡아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땡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땡 하고 이렇게 3번이 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구렁이가 네. 남편의 원수를 못 갚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꼈던 게 나그네가 그 소리가 났던 종소리가 났던 그 밑에 갔더니 이제 까치가. 까치 부부가 까치가 아이고. 땡 하면서 있는데 머리가 다 깨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담배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아유, 저기요. 예. 이종엽 씨,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감동적인데 담배라니요, 이 사람. 아니, 김희정 선생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그 은혜를 이렇게. 저 지금 눈물 담배로 나오고, 갚아요, 은혜를? 눈물 나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환상을 깼네요, 지금. 아, 근데 정말 감동적이고, 저렇게 우리가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도움을 주면은 이렇게 돌려받는구나 이런 오는구나.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조금 특이했었나 봐요. 어떻게 이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어떻게 시작했어요. 동물학대로 봤나요? 구렁이의 시선에서 한번 봤었어요. 구렁이의 시선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면 구렁이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네. 풀을 뜯어 먹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이가 있었고 네. 그 먹이를 요구했는데 과연 그 자연의 어떤 섭리잖아요. 섭리를 그렇죠. 피했구나. 그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이었을까? 그렇죠. 화살을 맞아서 죽어야 될 정도의 죽을 죄를 졌었었나?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생태계니까. 네. 어.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예. 그 호랑이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나쁜 거죠. 걸까요? 아,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죠. 그 어느 정도 개체를 안주를 넣으면 사슴이 번식하기 시작해서 풀을 다 뜯어먹어서 지구가 더 힘들어진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보면은 호랑이가 나쁘고 사슴이 불쌍하다 사슴이 하죠. 불쌍하다 그러죠. 맞아. 네. 이 이야기에서도 인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자인 까치가 불쌍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자인 구렁이가 나쁜 존재였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자연계 안에서는 그게 좋고 나쁨이 없었다라는 없죠. 거죠. 네. 그냥 자연계 안에 있었던 일이고 약육강식이잖아요, 사실. 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과연 잘못된 게 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으로 옳고 나눔을 나눠버렸고 아하.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한테는 억울함을 준 거죠. 자, 이 이야기 결론적으로 보면요. 제가 좀 냉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은 새끼 까치만 잡아먹혔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몰라 새끼를 잃은 까치 부모의 슬픔은 있겠지만 예, 그걸로 이 얘기가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일단 부모 까치는 둘 다 죽었어요. 맞아. 그리고 구렁이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구렁이 아내는 갔어요. 승천했지만 한이 맺혔죠. 네. 과연 이 선비는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일까요? 비극이네. 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비극이야, 진짜 비극. 비극이네요. 어찌 보면 네. 진짜 섭리대로 흘러가는 네. 게 좋은 걸 수도 있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는 분명히 분별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분별이라는 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보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아져요.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일단 나는 옳아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조금 더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들한테서 물어보면은 서로 자기 얘기가 다 맞습니다. 내 위주로 네. 얘기하죠. 그게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내가 틀렸어. 틀렸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뭔가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옳음이라는 거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영적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사람이 분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옳은 이유는 이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옳아요. 이득이 어떤 되는 걸. 네, 어떤 무언가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옳은 겁니다. 근데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이게 투쟁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 투쟁을 안 하고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사회적 건강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영적 건강은 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것, 즉 나의 생존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죽음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네, 죽기 싫겠죠. 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도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불로불사를 원하지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겁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걸 싫어하면서 계속 회피를 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건강할까요? 아니면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나의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더 건강해질까요? 후자죠. 후자겠죠. 네. 예.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하면은 여러분들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의 결론은 항상 실패입니다. 근데 죽는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해져요.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그 해변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았어요. 어차피 그건 허물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허물어진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근데도 열심히 쌓습니다. 네. 왜 쌓을까요? 그때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그죠. 죽음을 인정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재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이 재밌지가 않습니다. 왜? 계속 살아야 돼.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재밌겠어요? 도망자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냥 심리적 마인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거야. 사고로 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한 120살까지 안 죽고 오래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전까지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재미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줬을 때 다들 저는 재미있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처음에 딱 죽음이라는 거를 탁 마주했을 때 그 순간에 저는 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잘 죽고 싶다. 근데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살아야 되겠죠. 네. 네. 예. 잘 살아야지만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건요. 죽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삶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하면은 삶도 부정이 됩니다. 삶과 죽음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난 죽을 거야. 근데 어떻게 죽고 싶어? 잘 죽을 거야. 그러면 잘 죽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잘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려워요. 네. 잘. 참 단어는 한자인데 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했을 때 수만 그 가지 생각이 떠오르요. 많은 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죽음을 극복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호르몬이 있어요? 네, 우리 몸속에서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죽음을 극복한다고요? 이거는 네. 야, 요거 노벨상 받아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 발견했으면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안타깝게도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뭐죠? 한번 보면은 예. 바로 사랑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라는 겁니다. 옥시토신이요?
예. 아니 옥신각신은 들어봤는데 옥시토신은 안 들어봤네. 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보통 대표적으로요 여성분이 출산할 때 이렇게 나오는 분만 호르몬이에요. 근데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 다들 얘기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네. 맞아요. 그리고 첫째를 놓고 나면은 둘째는 죽어도 안 안 낳겠다. 놓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안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네. 예뻐. 사랑스럽죠.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거를 극복한 사랑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나는 죽을 것 같은 이 임신, 출산을 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옥시토신의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너무 사랑스러워. 나 또 아이 또 가지고 싶어. 라는 조금 비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집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 아까운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꺼내러 불 속을 뛰어들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가겠죠. 웬만하면 안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불 속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뛰어들겠죠. 들어가야죠. 이거는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옥시토신의 역할인 거죠. 부모님들은 들어가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나의 생명보다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전쟁, 네. 여러분들은 사랑과 억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실은 내가 너를 갖고 싶어서 억압하고 싶어, 통제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나의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야, 불과 전에도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한테 널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너 공부하라는 거 아빠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공부해! 하면서 엄청 혼내면서 예,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긴 했는데 네. 조금 가슴이 와닿네요. 아니 동엽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아기를 갖기 전까지는 아마 부모님 마음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제 좀 알겠죠. 이제도 사실 잘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애들을 그 내비둬요. 너무 속박하지 말고. 내비도. 자, 이 방치, 방관, 그리고 억제, 억압, 그리고 사랑. 이게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통제나 또는 방치로서 보통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80대 노인분을 이제 건강 상담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나이가 50이 넘은 아들이 장가를 안 가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장가를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싶대요. 그러면은 아들은 장가를 안 갔지만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아유 얘는 지 혼자는 속이 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머니만 불편하신 거네요. 맞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아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지가 결혼하면은 지가 좋지 내가 좋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본 멘트 같아요. 제가 그 저희 어머니 똑같이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인터뷰했어요? 비슷해요, 다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자기의 마음. 아들이 결혼하면은 누가 좋냐? 본인이 좋아요. 근데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이건 통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네가 좋은 거야라는 합리적인 것 같은 논리를 펼치지만 가스라이팅이죠. 예, 그건 사실은 심리적인 용어로 하면 이건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예. 나는 안 좋아.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 너가 좋을걸? 엄마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게요. 네가 좋은 거야. 네가 가정을 꾸리고 네가 하면은 너는 거기서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아닌데. 나는 네가 모르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네 진짜. 하지만 그거는 본인 마음인 거죠. 이 사람이 그거를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아는 데 있어서 행함에 있어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방식을 다르다라는 걸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내 거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안 안 생기죠. 생기죠. 얼굴을 보면은 사랑합니다가 나올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 보는 순간 아, 예, 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게 제일 어디서 많이 나오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참 좋겠어. 그건 누구의 기대입니까? 부모의 부모의 기대죠. 근데 아이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자,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강요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그 아이가 도와줘야 하고 싶은 될까요? 걸 해줘야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하게끔 하려니까 나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위험해. 라는 어떤 신호 계속 주겠죠. 그게 죽음과 같은 공포입니다.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옥시토신이에요. 아이를 한번 쓰다듬거나 안아주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네가 하고자 한 대로 하자. 이게 사랑이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why,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데요. 그쵸. 이 질문은 왜 던지냐? 나는 이걸 왜 하고 싶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왜 개그맨이 되고 싶을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근데 재미있고 즐겁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 돈을 많이 벌. 근데 다른 거에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돈 벌 수 자, 있죠. 만약에 예시해 드릴게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월급도 세고 승진도 보장돼 있어서 이거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재미가 없고 나는 이게 너무 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들이 돈은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네.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그걸 하죠, 후자. 후자를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요. 네. 그 결혼하기 싫어하는 아들도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하면은 하겠죠. 할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되면 해요. 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은 하기 싫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 사랑을 할 때는 나의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 갖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손해보는데 이걸 해줄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제가 자꾸 이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의 죽음이라는 거를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과정은요, 그냥 번데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사랑을 잘못하면 번데기 안에서 죽어요. 네. 예, 모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곧이 번데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50%의 생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기의 재미를 찾아오고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왔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싶을까를 여러분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화두예요, 이건. 나는 누구인가? 답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을까? 답이 없어요. 네. 굳이 답을 내면은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질문을 왜 자꾸 던지라고 얘기하냐면요, 똑같은 대답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뭔가를 사색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알아가는 게 있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오늘 던진 거하고 내일 던진 게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아 맞아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거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라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까르마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습니다. 예. 예, 까르마는 보통 이제 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업이라는 건 우리가 창업한다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냥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업한다,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 하기 싫은 일을 하든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 창업한 거죠. 네. 예. 자, 이 업이라는 거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업을, 그 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잘 쌓아 나가면은 이건 뭐가 되냐? 업적이 됩니다. 예. 쌓을 적자죠. 네. 그러니까 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업만 하고 있어요. 네.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방향에 따라서 그 업들이 여기저기 쌓이겠죠. 한 방향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건 뭐가 됩니까? 보가 돼요. 업보구나. 이건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업적과 업보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그것은 업적이 되고요. 네. 업적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탑이 쌓여서 높아지면은 누군가한테 분명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업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계대회에 가서 뭐 금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업적을 쌓았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겠죠. 네, 네. 그 노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업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업적을 쌓고 있겠죠. 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게 업적인지 업본지 아이고. 알 수가 없겠죠. 자, 업보를 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업적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현재는 업적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훌륭하십니다. 업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일의 업황에 따라서 예. 업적과 업보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그냥 통합해버리세요. 뭐래요?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업적이다. 적이 된다. 업적이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나누잖아요. 예. 그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 바꿔버리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업적이다. 왜 근데 여기도 하고 이 일도 해? 나는 정말 높은 탑을 쌓을 거라서 밑바닥을 공사를 많이 해놔야 돼. 높은 산이 올라갈 거, 높은 탑이 될 거니까. 근데 조금만 올릴 거면은 요거만 하면 되겠죠. 네. 저마다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언가 하고 있었던 거를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업적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꿈은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네.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요. 이루어졌죠? 네. 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꿈은 혼자서 이룰 수 없어요. 사회적 건강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건강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 그게 여러분들이 즐거움이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랑 같이 하고 무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예. 나에게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업적이 됩니다. 그게 기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꿈은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쌓아 나가는 겁니다. 저는 되게 지금 확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이건 뭐냐면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알았을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정하는 거에 뭐 돈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믿으면 복이 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의 미래를요 확신하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또 좀 더 넘어가서 나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잘 되어 있어. 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확신과 확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건강은 이 창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나에 대한 확신에서 일어납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뇌와 나의 상태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의 상태를 살고 싶어 해요. 네. 지금 살아 있잖아요. 네. 뇌라는 존재는 되게 협력자일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되게 또 남남일 수도 있어요. 뇌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죽으면 끝나는 애는 네. 네. 뇌는 끝납니다. 죽으면. 여러분들은 만약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생에서 끝나면 다음번에 또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뇌는 다음이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뇌에서는 제발 그러지 마.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어. 라는 불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뇌의 당연한 기전입니다. 근데 제가 개그를 짜다 보면 네. 뭔가 안 될 것 같다가도 어떻게 뭔가 성과를 딱 이뤄냈을 때 주변의 찬사나 야, 그거 진짜 재밌었어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활성화되면서 더 재밌는 아이템은 또 안 나올까 하는데 또 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뇌는 몰랐던 뇌의 비밀은요. 네. 합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합이요? 합일. 합일. 예, 하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나라는 존재가 하고 싶었던 것과 예. 뇌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생존은 조금 다른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가 합쳐졌을 때 뇌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와. 그래요.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거네요. 네. 그 당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면서 뭘 해도 진짜 다 웃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시 보잖아요? 저때 어떻게 저게 웃겼지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도. 그때는 합일이 이제 됐던 거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뇌와 부동이 온 거예요. 예, 예. 자,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네.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명상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명상이구나. 명상은 뭐냐? 어떠한 상태가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가 밝아졌냐? 하나가 된 상태죠. 네. 이 하나가 된 상태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 네. 즉, 기라는 에너지 들어보셨죠? 네. 기라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구나. 기가 뿜었다. 네. 그래서 나의 즐거움에 에너지가 차올라서 에너지에 소모한 게 아니에요. 네. 에너지가 차올라서 옆으로 막 뿜어져 나가요. 그러면 내 주위에 에너지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공짜로 막 내가 나눠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네. 야, 저기 가면 공짜로 뭘 준다더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그 모여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죠. 아무 대가 없이. 네. 기쁨은 곧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게 제가 트로트 사회를 많이 보러 가는데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그 젊은 트로트 가수한테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 했더니 자기 삶에 의욕이 없었는데 저 가수를 보고 나서부터 삶에 의욕이 생기면서 되게 기쁘대요. 그러면서 그쵸. 사랑을 듬뿍 주더라고요. 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가 샘솟아요. 그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게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것들이 뭐가 됩니까? 팬덤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나도 저 사람 무조건 살려줘야 되지.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 사회적 건강에서 우리가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이 관계가 더 명확해지면은 바로 사랑이 됩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럼 이름 바꿔야 되겠 이쁨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엽이 아니라 이쁨. 네. 이쁨? 이쁨 외자로. 네, 이쁨으로. 네. 죄를 뿜어내겠습니다. 오, 네. 이동엽을 뿜어낸다. 지금 순간 제가 뿜을 뻔했어요. 예. 그래서 잘했어요. 이 에너지라는 거를 네. 뿜어내고 에너지라는 게 충만하고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느끼고요. 이 기쁨은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 자신을 찾으러 갈 때 그때 에너지가 샘솟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4주간에 쭉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거는 개인적인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정이라는 개인 육체의 에너지예요. 이 육체 에너지가 조금씩 커져 나가서 정충이라는 말을 써요.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진다.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요. 예, 예. 그래서 신체적 건강은 정이나 에너지가 차오르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고요. 정신적 건강은 에너지가 차올라서 머리가 맑아졌을 때 네. 이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건강을 넘어가게 되면은 정화라는, 즉 정이라는 에너지, 그 가득한 에너지가 기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어른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관계들 내가 어른스럽게 봐주면서 누군가를 살리겠다.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어른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른스러운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 그것이 곧 뭐가 되냐?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신명난다 그러죠. 신명난다. 예. 야. 그 신명난다라는 게 바로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신명나게 놀아보자. 그래서 건강의 최고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예. 그리고 이 건강은 신체적 건강에서부터 영적 건강까지 쭉 개인에서 전체로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려면은 잘 살다가 잘 죽으시려면요. 나 혼자의 개인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떠올리시고 이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삶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은 네. 여러분들은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정말 신명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주차 마지막 강연인데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4주 동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건강이라는 거는 기분이 좋다라. 예. 그래서 얼마만큼 좋을까? 기쁠 만큼. 기쁠 만큼. 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뻐 죽겠다. 네. 그렇게 죽으면 잘 죽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항상 기쁜 삶을 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제가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객관화될 때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얼굴 이렇게 비춰보는데 겨울에 비춰보면 객관적 내 모습인지 알지만은 이 가만히 보니까는 거울에 비치고 있을 때 실제 나는 어디 있어요? 거울 바깥에서 보고 있는 그놈이에요. 그 거울에 비친 거는 내 모습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내 모습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나는 어디 있어요? 거울 바깥에서 보는 그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요 절대 객관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비교하는 게 그 잘못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경우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